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현 설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이제 88페이지인데요. 88페이지 문제는 기출 문제는 아닌데 정리 차원에서 이제 만든 문제예요. 특별 피난 계단의 재현 설비 설계 순서를 설명하시오 이랬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현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특별 피난 계단과 계단실과 여기 부속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얘네들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뭘 먼저 하냐면 재현 방식을 결정한대요. 어떤 방식으로 재현을 할 거냐 이거죠. 계단실만 할 거냐, 계단실과 부속실을 같이 할 거냐, 부속실만 할 거냐 이랬을 때 해외에는 계단실만 하는 게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은 이제 부속실만 하는 경우, 또 간혹 계단실과 부속실을 같이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계단실 재현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둘을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외국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계단실에 재현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단순한 계산으로 할 수가 없고요. 얘네들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재현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만약에 이제 부속실 재현을 많이 할 테니까 그걸로 이제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로 뭐 하냐면 누설량을 구해야죠. 누설량. 예, 급기량을 구해야 되니까. 누설량을 구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걸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 나온 방법으로 Q는 0.827 A 루트 P. P의 n분의 1승 곱하기 전체층 곱하기 1.25.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고요. 이때 요 A는 누설 면적이죠. 요 누설 면적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이쪽으로는 만약에 출입문이 다 닫혀 있다면 이쪽에 창문도 닫혀 있다면 이것과 각 층에 있는 이 창의 직렬이 되겠죠. 직렬. 그리고 이쪽도 요 출입문과 또 실에 있는 여러 개의 문이 있다면 그건 병렬해서 같이 이제 직렬하고 얘네 둘이 병렬이죠. 그래서 병렬로 합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게 되고 차압은 40파스칼 기준이지만 40파스칼 이상이지만 가급적 제가 50파스칼 집어넣는 게 좋겠다 그랬고요. 요거는 이제 2겠죠. 문이면 2, 그 다음에 창이면 1.6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 층 넣고 안전율 곱해서 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하면 이 누설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화재 안전 기준에 나오는 누설 면적 기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실제 KS 규격에 맞는 방화문 설치했을 때 과압이 걸려요. 이게 너무 과풍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엔지니어링 기법이 있다 그랬죠. 엔지니어링 기법. 엔지니어링 기법은 얘네 그냥 문만 고려를 하는 거예요. 문만 고려를 해서 문의 누기량이 있잖아요. 25파스칼일 때 제곱메타당 문 1제곱당 0.9m3승 퍼 미니니까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0.9니까 이거 미터 3승 퍼 세크로 하면 60으로 나누고요. 여기에다가 50파스칼 기준이니까 25분의 50 하면 이게 뭐 얼마 나오겠죠? 이거 나온 요 누기량이 미터 3승 퍼 세크인데 제곱메타당이니까 여기에다가 문면적을 곱해서 구한다. 이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는 방법으로 누설량을 둘 중에 하나로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보충량을 구해야 돼요. 이것까지 더해야 급기량이니까. 그래서 보충량을 구합니다. 보충량 어떻게 구하냐? 보충량은 예전에는 이렇게 구했다며요. 예전에는 거실 유입 풍량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고려해서 K 곱하기 이건 개방되는 층수고 0.6으로 문 사이즈에다가 방염풍속 곱한 거에다가 거실 유입 풍량을 빼서 구했는데 이게 사실 없더라는 거죠. 왜 없냐? 얘네들 사실 KS 문은 누설이 적어서 많이 안 새나가고 얘네 둘 다 열려야지 뭐 된다. 유입이 될 거다. 그죠? 이쪽으로 얘만 열려서가 아니라 얘까지 열려야지 이렇게 동시에 열려 있어야지 유입이 되지 얘만 열려 있고 얘는 닫혀 있다면 유입이 안 될 거다. 그리고 1층 문이 꼭 닫혀 있어야 계단실에 이제
풍량이 쌓이니까 그런 게 이제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구하고 있냐면 현재는 K 곱하기 S 곱하기 V다. 그때 얘는 20층 이하면 1개, 그 다음에 20층 초과하면 2개 층. 서울시에서 성능 위주 설계 가이드라인에서는 요게 피난층과 3개 층. 그 다음에 또는 좀 층수가 높으면 피난층과 요 가장 먼 위치에 4개 층. 이렇게 5개 층이 열리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개를 가지고 그 급기량을 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압 방지를 검토해야죠. 과압 방지는 아무래도 연돌 효과와 연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얘네들을 이제 보통은 미압 플랩 댐퍼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또는 해외에서도 많이 적용하는 게 이 수직 덕트 쭉 올라가는 상단에다가요. 끝부분에다가 이 릴리프 댐퍼를 설치하는 거예요. 프레셔 릴리프 댐퍼. 이거를 설치해서 과압이 걸리면 수직 덕트에도 과압이 걸릴 테니까 그걸 열어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닫혔다가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배출을 설계해야죠. 유입 공기 배출을 설계하는데 이거 참 말이 많았지만 어떻게 구해야 된다? 얘는 일단 QN을 구해야 돼. QN은 S 곱하기 V야. 이게 QN이에요. 여기에다 여유량을 더하는데 이 여유량이 좀 복잡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 에어타이트 댐퍼를 써놓고 에어타이트 댐퍼를 설계해놓고 이 에어타이트 댐퍼의 누기율을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는다 이거죠. 유입 공기 배출을 계산했어요. 그러고 나선 이제 덕트를 설계해야 돼요. 풍량은 다 구했어. 그러니까 이제 덕트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사이징하고. 그래서 얘네들 이제 경로를 정하고요. 경로를 정하고 나면 얘네들의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등 상단경법을 이용해서 덕트 사이즈를 구하고요. D를 구해가지고 D로부터 가로 세로 면적을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 구간별로 저항 마찰 손실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이 손실이 너무 크면 안 돼요. 손실이 보통 얼마 정도 이내가 되라 그러냐면 150mm 아쿠아 전체 다 해서 송풍기에서 필요로 하는 정압이 다 합산했더니 150mm 아쿠아 넘지 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넘으면 너무나 세서 덕트가 파손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걸로 이제 줄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덕트 설계가 끝나면 송풍기를 이제 설계하겠죠. 선정을 하겠죠. 아무래도 급기는 풍량이 여러 번 변하니까 이따 배우겠지만 에어포일 팬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기는 에어포일 팬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로코 팬인 다익팬, 다익형 팬을 쓸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쓰게 되겠고요. 에어포일 팬은 아무래도 다익팬보다 팬룸 크기를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제형 팬룸 사이즈를 얘 생각하고 잡아놓으면 굉장히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크기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복습처럼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 내용들이 편안하게 이해될 수 있게 여러분들도 반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쭉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송풍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쭉 송풍기에 대해서 89쪽부터 시작해서요. 송풍기에 대해서 쭉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95페이지까지 송풍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송풍기의 풍량 제어를 통해서 송풍기가 또 나오는데 89쪽부터 95쪽까지의 내용을 한번 좀 요약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요약 정리를 한 걸 통합을 좀 시켜서 정리를 했으니까 필기하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송풍기의 개요예요. 송풍기는요. 송풍기의 용량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선풍기 용량은 풍량과 정압으로 계산을 표현을 해야 돼요. 풍량은 이제 제한구역으로 보내져야 될 풍량이겠죠. 또는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켜야 되는 제한구역에서 보통 보내야 될 풍량입니다. 이걸 보내야 되는데요. 그거를 보내려면 충분한 압력이 있어야지 갈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안 흘러가니까 얘네들을 이제 그 공기의 유동저항을 이겨내고 점점 유동저항 때문에 점점 압력이 줄 텐데 이거를 이제 감당하는 충분한 용량의 정압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도달을 할 거예요. 실제로 그 댐퍼에서 풍량이 제대로 안 나오는 이유는 풍량 부족인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정압 계산이 잘못돼서 정압이 이제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보통 우리 단위로 CMH를 많이 씁니다. 그죠? 미터 삼승 퍼 아워를 이용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정압은 밀리밀리 아쿠아로 표현을 해요. 자, 밀리밀리 아쿠아 개념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거 참고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밀리밀리 아쿠아는요 이렇게 돼요. 1밀리밀리 아쿠아는 몇 파스칼일까? 이걸 한번 구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1밀리미터 아쿠아죠? 밀리미터니까 밀리미터고 미터 아쿠아로 나누면요 1미터는 1000밀리죠? 그리고 요 미터 아쿠아를 또 파스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요 대기압은 1013225 파스칼이죠? 얘는 10.33미터죠? 이렇게 이제 구하면요 얘네들 딱 구해보면 약 여기 너무 많이 튀어나오네. 예,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약 9.8 파스칼이 나옵니다. 중력 가속도의 값 정도 되죠? 이렇게 이제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1kg 폴스는 얼마냐? 이거 단위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요 1kg 폴스/제곱센치에 대기압 기준을 적용하면 kg 폴스/제곱센치고 미터 아쿠아 되죠? 10.33 미터 아쿠아는 1.0332 그죠? 다 아시죠?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 미터 아쿠아를 밀리밀리로 바꿔야 되니까 1000밀리미터 1미터 이러면 얘는 계산해 보면 얘는 얼마 나오냐면 얘네는 10,000 밀리밀리 아쿠아 나옵니다. 왜냐하면 1kg가 10m니까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1kg 폴스/제곱센치는 10m잖아요. 10m 아쿠아잖아요. 물의 높이로. 그러니까 만이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왜 말씀을 드렸냐면 파스칼 단위로 그 마찰 손실을 구하게 돼요. 그때 이걸 환산을 해야 되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킬로그램 폴스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송풍기를 분류할 때 이 단위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송풍기를 이렇게 나눠요. 팬은 뭐냐? 토출압이요. 토출압이 0.1kg 폴스/제곱센치 미만입니다. 되게 작죠? 팬, 펌프로 치자면 너무나 작은 건데 얘네는 이제 정압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도 요거는 얼마 정도까지냐면 1000밀리밀리 아쿠아까지. 보통 우리 제연팬이 150밀리밀리 아쿠아 이하니까 굉장히 이건 당연히 이제 소방에 쓰는 그 송풍기는 다 팬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연에 쓰는 블로어가 있습니다. 블로어는 0.1에서 1.0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밀리밀리 아쿠아로 치자면 1000에서 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셔가 있어요. 컴프레셔는 우리 건식 스프링클러에도 쓰죠. 얘는 토출압이 1kg 폴스/제곱센치 이상인 겁니다. 우리 여기 건식 스프링클러는 여기다가 한 2kg, 3kg 걸어 놓잖아요. 2차 측에. 그러니까 컴프레셔를 당연히 쓰겠죠. 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개념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얘기하기 전에 요 팬의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팬이 있어요. 팬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사진을
밴드에도 올려놓겠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으로 보통 토출을 이렇게 덕트를 연결해서 하고요.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쪽으로 보통 흡입을 해서 이쪽으로 토출을 하는 게 급기고요. 배출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흡입을 해서 이쪽으로 배출을 하겠죠. 버리겠죠. 그죠? 덕트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흡입해서 이렇게 나가는 형태다라는 거 참고로 혹시 모르시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송풍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송풍기는요,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원심 송풍기와 원심식 송풍기와 충류식 송풍기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 원심식 송풍기에는 다익팬이 있어요. 다익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디얼이 있고 그 다음에 후곡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익형 팬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충류식에는 프로펠러 팬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튜브 충류 송풍기가 있고요. 그리고 베인 충류 송풍기가 있어요. 이런 종류로 있는데요. 제연에서는 국내 제연에서는 이 다익팬과 익형 팬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프로펠러 팬은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계단실 가압 방식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이제 중점적으로 좀 알아야 될 애들인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먼저 나온 다익팬이에요. 다익형 송풍기. 얘는 이제 시로코팬이라 그래요. 시로코팬이라 그러는데 요 임펠러가 이렇게 이제 도는데요. 임펠러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회전을 해. 여기를 중심으로 돌 때 여기 그 깃이 있는데 깃이 요 회전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여기가 이게 센터잖아요. 이렇게 센터면 이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얘는 여기가 센터잖아요. 이쪽으로 좀 구부러져 있고 요거는 이쪽이 센터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좀 구부러져 있고 이렇게 이제 깃이 회전 방향으로 기울어진 형태가 시로코팬입니다. 잘 그려야 돼요. 이렇게 기울어지는 방향을 계속 잘 안 그리다 보면 이게 구부리려고 구부렸는데 이게 반지름 방향으로 막 그려질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얘는 이제 깃이 회전 방향으로 기울어진 형태입니다. 그런 이제 팬이고요. 얘네들은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유량은 풍량은 크고요. 정압은 낮은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조용으로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소방에도 이제 막 쓰려고 그러는 거죠. 얘네는 이런 블레이드가 되게 많아요. 블레이드가 한 24개에서 64개의 블레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데요. 얘네들은 효율이 좀 낮아서 65% 정도의 효율밖에 안 나와요. 효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얘네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에서 공조설비나 환기설비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처음엔 제연을 이제 공조나 환기 쪽에서 많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겠지 생각하고 얘를 많이 썼는데 실제로는 좀 부적절하긴 해요. 얘네들은 이제 동일한 용량에서요. 다른 팬보다 작아요. 동일 용량 기준으로 했을 때 소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설계를 한 거야. 그러면서 얘를 이제 생각을 하고 용량을 사이즈가 작으니까 팬룸을 작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얘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리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팬룸이 작다. 그래서 얘로 설계할 때는 팬룸을 작게 해도 되겠지만 이 에어포일 팬인 익형을 쓸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정상 운전 범위, 요 위에다 쓸게요, 얘를. 밑에 있는 별표를. 정상 운전 범위가요, 좁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팬의 성능 곡선을 이렇게 봤더니 이쪽이 풍량이고요. 이쪽이 정압인데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 운전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 우상향이죠. 여기 이렇게 우상향인 요 우상향 구배인 부분에서요 서징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서징 영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운전 영역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과부하야. 이런 이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보통 운전 영역이 한 요쯤이 이제 100% 운전 영역이에요. 100% 풍량으로 여기가 이제 운전이 되는데 여기 조금 풍량이 낮아져서요. 여기 80%에 가면 어떻습니까? 80%에 딱 도달하면 요 영역 80%부터는 서징 영역에 들어가요. 그럼 서징이 일어나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운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전 영역이 요 80% 이상에서 100% 사이에만 운전이 보통 가능하다. 100% 조금 넘게까지만. 그래서 얘네들 뭐라 그러냐? 풍량이 80%로 낮아지면요. 그러면 서징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서징 영역에 포함이 돼버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그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니까 풍량이 거의 일정할 때, 요 구간 안에서 일정할 때만 쓰지 풍량 변화가 크면 풍량이 필요한 풍량이 요거일 때도 있고 요거일 때도 있고 요거일 때도 있고 요거일 때도 있어. 이렇게 여러 개 풍량일 때는 서징이 일어나니까 이때는 부적합한 스웨인이 됩니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이팬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저 서징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림도 많이 그려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많이 쓴다 그러는 두 번째 거를 바로 하는 게 낫겠죠? 얘네들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익형 팬이 있습니다. 익형 송풍기가 있는데 날개 입자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에어포일 팬이라 그래요. 에어포일 팬이라 그러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임펠러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면 얘네들은 짓이 반대쪽으로 회전 방향이 이쪽이라면 회전 방향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냥 뒤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건 후곡형이라 그러고요. 얘네들은 이 짓이 날개가 두께가 있어요. 이렇게 두께가 있어서 이렇게 날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깃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쓸게요. 깃이 회전 방향으로 기울어져요. 회전 방향 뒤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죠? 그림에 따라 그림처럼.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깃의 단면이 익형입니다. 깃의 단면이 익형이고요. 이러한 깃이 몇 개냐? 얘네들은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얘네들은 이제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깃의 두께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깃이 이제 결국 블레이드인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깃의 두께를 효율 향상을 위해서 적용했으니까 당연히 효율이 좋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 원심 팬 중에서 원심식 팬 중에서 효율이 가장 우수해요. 그래서 얼마 정도 되냐면 80% 효율 정도 나옵니다. 쟤는 65%였는데, 그죠? 이렇게 이제 되고요. 얘네들은
블레이드가 깃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한 10개에서 16개 정도의 블레이드를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제연 설비에 급기 팬으로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 급기가압 제연 설비에서, 그리고 거실 제연에 배출이나 급기나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거실 제연의 급기나 배기는요, 둘이 이제 양이 같은데 어떤 제연 구역은 400제곱 미만이어서 풍량이 작고 1제곱당 1cmm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또 사이즈에 따라서 배기량이 달라, 배출량이. 그리고 또 400제곱 이상인 데는 4만 cmh야. 근데 통로 배출은 또 25,000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혼재되어 있을 때 얘네들 각 제연 구역마다 배출량이 되게 다를 겁니다. 다양한,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양한 풍량 변화가 생기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에다가 시로코펜 쓰면 곤란하겠죠.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은 왜 사용이 가능하냐면 얘네들은 풍량이 30%로 낮아져도요, 서징 영역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서징 발생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길래 그러냐? 성능 곡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풍량이고요, 이쪽이 정압이에요. 이랬을 때 얘네도 많이 그려봐야 될 텐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100%고요. 여기 우상향 부분부터 생길 텐데 이 우상향 여기가 조금 다시 그려야겠다. 네. 잘 그려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30%가 여기쯤 되겠죠? 30%까지 여기가 넓은 정상 운전 범위를 갖고 있죠. 30%에서 그 이상까지 정상 운전 범위가 넓더라 이거죠. 조금 약간 넘어서면 거기서부터는 과부하고, 여기는 서징 영역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운전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풍량 변화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팬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팬들은 간단하게 좀 볼게요. 제연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건 아니라 그랬으니까, 물론 이제 프로펠러 팬은 국내는 아니지만 해외에선 쓴다 그랬으니까 좀 소개를 하고요. 이 기술사 시험에 이 팬의 종류도 여러 번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레이디얼 팬이에요. 레이디얼 팬은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이 반지름 방향으로 이렇게 깃이 되어 있습니다. 회전 방향이 이쪽인데 반지름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깃이 반지름 방향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그 일자로 이렇게 쫙쫙 되어 있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용량에 대비해서 임펠러 직경이 커집니다. 임펠러 직경, 이게 임펠러거든,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원형으로. 이따 사진을 보겠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제작 단가가 높아요.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공조용으로는 쓰는 게 아니다. 비싸니까. 공조는 사실 제연보다 더 조금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거의 일정한 정풍량으로 이제 운전이 될 테니까, 불거나 안 불거나, 뭐 둘 중에 하나니까, 조금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후곡형이에요. 후곡형 선풍기는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수직 반지름 방향이 이렇게 있다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회전 방향이 이쪽이야. 실전이라면 연필로 이렇게 그 반지름 방향 그려놓고 살짝 그어놓고 지우개로 지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얘는 깃이 저기서 쓴 말이랑 똑같아요. 회전 방향 뒤로 돼 있습니다. 뒤로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뭐 그
두께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익형, 이쪽 회전 방향으로 기울어진 다익형에 2배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2배 속도를 낼 수가 있고요. 블레이드 수도 적어요. 10개에서 16개의 블레이드고요. 다익형 펜보다는 효율이 좋죠. 그래서 75% 정도의 효율을 갖고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효율의 익형 펜보다는 못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펜의 종류로 프로펠러 펜을 보겠습니다. 프로펠러 펜은 이렇게 씁니다. 그 계단실이 이렇게 있어요. 몇 개 층 안 될 때, 이럴 때, 한 층수가 얼마 안 될 때, 이 위에다가 프로펠러 펜을 달아요. 회전을 시켜. 이 축 방향으로 기류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기류가 이쪽으로 들어와서요, 이쪽으로, 이게 축이잖아요. 이게 회전하는 축이 될 거고, 그 축 방향으로 공기가 공급됩니다. 여기가 이제 계단실인 거죠. 이렇게 이제 공급하는 방식으로 프로펠러 팬을 쓰는데, 얘네들은 이제 충류식 팬이니까 공기를 임펠러 축 방향으로 흡입을 합니다. 이렇게 이송시키는 송풍기고요. NFA 기준에서 나옵니다, 얘가. NFA에서는 계단실 가압용으로 이 충류 프로펠러 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층인 때 이렇게 가압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얘의 장점은요, 유량 변동이 됐을 때 압력 변화가 적어요. 이게 작아요. 작다 보니까 얘네들 출입문이 열릴 때 있잖아요. 이 출입문 개폐 시에 계단실 출입문이 개폐될 때 압력이 이제 변하겠죠? 이때 기류 변화에 대해서 신속히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이 열리거나 닫혔을 때 이때 큰 압력 변동이 없게 합니다. 계단실 내에 그 큰 압력 변동이 없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팬을 쓰고요. 단점은 저압으로 돼 있다. 여기다가 쓸게요. 단점은 그 저압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고압이 아니야,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건물이 받는 바람의 풍압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흡입구에 지금처럼 바람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 흡입구에는 바람막이가 필요해요. 왜? 여기 바람이 막 너무 세게 불어. 그럼 여기 원하지 않았는데 엄청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과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 부분에 풍압의 영향을 받지 않게 바람막이로 막아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둘레로 이렇게 팬 사이에 바람막이로 막아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책의 그 내용을 좀 더 정리하기 위해서 서징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또 해볼게요. 책에 실제로 있다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앞뒤로 있는 문제들 또는 이론 정리 내용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걸 이제 하나로 모아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세 번째네요. 펌프에서 서징을 간단하게 메커니즘도 설명을 드렸어요. 펌프 단원 할 때 서징이 뭐다, 서징의 메커니즘이 뭐다 이런 거 설명드렸는데 사실 펌프에서는 서징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그
공기를 이송하게 되는 송풍기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개념들을 정리를 해보면 송풍기는요. 공기를 이송하죠. 근데 이 공기는 압축성 유체예요. 압력을 가하면 얘네들이 압축됩니다. 압축성 유체다 보니까 이때 얘네들이 서징이 잘 일어납니다. 흔하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이제 실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냐면 이 송풍기의 특성 곡선을 확인합니다. 운전 곡선이었죠. 이 특성 곡선을 꼭 확인을 해서요. 얘네들 확인을 해서 서징 영역에 들어가지 않게 운전시켜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살짝 아까 그 그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로 운전이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운전이 되고 있는데 풍량이 줄어. 만약에 댐퍼가 닫혀. 댐퍼가 한 10개 열려 있었는데 어떤 배출구 하나가 닫혔어. 그러면 풍량이 줄겠죠. 그럼 이쪽으로 옮겨갈 거야. 그랬을 때 얘네들 풍량이 줄었을 때 서징 영역으로 자꾸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거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댐퍼가 닫혀갔고요. 댐퍼가 닫혀서 풍량이 감소됩니다. 이랬을 때 서징 영역에 진입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에어포일 팬도 30%까지 있기 때문에 30% 이하로 풍량이 줄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서징 영역에 진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책들이 어떤 게 이용이 되냐 하면 그러한 것의 대책으로 첫 번째 인버터 제어 방식을 쓰는 겁니다. 모터를 인버터로 제어해서요. 모터의 회전수를 바꿔요. 모터의 회전수를 바꿔서요. 상사법칙에 의해서 풍량을 줄이고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자체 토출량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풍이라 그래서 바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팬이 있고요. 팬에서 이렇게 덕트가 나가. 덕트가 나가는데 어떤 부분에서 다 따가지고 이쪽에다가 다 갖다 버려. 여기 댐퍼를 달아놨어. 만약에 과압이 걸리면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일부가 빠져나가게. 과압이 걸리면 그래서 버려버리는 거죠. 이런 방풍의 대책이 있겠는데 얘네는 설계 풍량의 전체도 이제 배출할 수 있게 큰 이 배출 가능한 대형 배출구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설치하냐면 덕트에 어떤 아무데나 덕트 계통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풍을 해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요적으로 개념을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징의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뭐냐? 복습 차원에서 서징은 어떠한 그 서징 영역에 들어갔을 때 서징 영역으로 운전이 될 때 이때 풍압이 변동합니다. 풍압이 변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풍량이 불규칙해집니다. 많이 나가다가 역류하다가 많이 나가다가 줄어들다가 역류하다가 아예 안 나가다가 다시 나가고 이렇게 이제 불규칙하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이 이제 주기적으로 변동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토출되다가 줄어들다가 역류하다가 다시 토출하다가 줄어들다가 역류하다.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되고요. 그 주기가 주파수로 표현을 하면 이 서징 주파수는 10분의 1에서 10Hz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서징 영역은 아까도 봤었지만 서징 영역은 운전 곡선의 우상향 구배입니다. 특성 곡선의 우상향 구배. 아까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서징. 정상운전.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데는 과부하 영역.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징 영역에 들어 있을 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서징이 발생하면 문제점이 뭐냐? 토출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제연 설비에 토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 풍량이 제대로 안 나와. 급기가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발생이 일단 한번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요. 발생 시에 이 서징 상태가 계속 지속됩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 제연을 할 수가 없어요. 연기 배출이 안 돼. 또는 뭐 극기가압이 안 돼. 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이 주기적으로 소음과 진동이 계속 생기다 보면 설비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생 조건 여기도 썼지만 발생 조건을 보면 두 가지예요. 서징 영역으로 운전되고요. 서징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펌프에서 안 일어나는 이유가 이걸 텐데 서징 영역이 성능 곡선에 있는 거예요. 성능 곡선상에 서징 영역이 존재한다. 두 번째, 서징 영역으로 운전이 된다. 이러면 서징이 발생됩니다. 그때 우리 두 번이나 아까 그려봤지만 시로코펜은 어떻습니까?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돼서 100%에서 약 80%로만 풍량이 80% 이하로만 줄어도 서징 영역에 들어가게 되더라. 그리고 익형펜은 100%가 있고요. 약 30%까지 줄어야 서징 영역으로 운전이 될 수 있다. 시로코펜, 다이크펜, 그리고 여기 에어포일펜, 익형펜. 이렇게 이제 된다 이거죠. 요거까지 이제 그려주면 참 좋겠고요. 자, 이제 대책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책은 어떻게 될까? 대책은 먼저, 송풍기를 잘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실 제연이나, 또는 부속실 제연의 극기가압 제연의 극기 송풍기. 얘네들은 특징이 풍량 변화가 커요. 우리 좀 생각해보면 부속실 제연 같은 경우에 출입문이 안 열리면 방연 풍속이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본량만 계속 불어줘야 돼요. 그러면 저풍량이야. 저풍량. 그리고요 또 한 개 층이 개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늘어나요. 그리고 두 개 층이 열릴 때가 있어. 세 개 층이 열릴 때가 있어. 네 개 층이 열릴 때가 있어. 성능 위주 설계하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의 풍량 지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풍량 변화가 커요. 그러니까 예로도 이렇게 그리면 실제로는 이제 커버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일단 익형 송풍기를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다이크펜을 쓰지 말고 익형 송풍기를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익형 송풍기를 적용할 때는 이 팬룸 크기를 미리 크게 확보해야 됩니다. 충분히 확보해야 돼요. 설계 초기에 이거를 팬룸 크기를 건축에 알려주게 되는데 그때 충분한 크기로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풍량 제어를 하는 거예요. 많이 풍량이 필요할 때와 적게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이때 쓰는 방법으로 인버터 제어를 하거나 이게 이제 선호가 되고요. 또 부가적으로 추가로 복합 댐퍼라는 거 조금 이따 배울
복합된 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 빨간 걸로 썼네요. 세 번째로 방풍. 저 앞에 썼던 방풍. 대형 배출구를 설치해서 필요한 양 이상의 계속 이 상태로 운전이 되면서 100%로 운전이 되면서 100%로 운전되면서 30%만 필요할 땐 70%를 버려버리는 거죠. 70%를 버려버리면 토출은 100을 해놓고 30만 쓰게 되는 겁니다. 70을 버려버리면. 그래서 서징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서징까지 정리를 했고요. 책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책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한 거냐면 89쪽부터 한 건데 다 한꺼번에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89쪽에 보면 송풍기에 개요해갖고 급기용에는 송풍기, 배출용은 배출기라 그러는데 용량은 풍량과 정압으로 정해진다 이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송풍기의 특성을 보면 풍량 증가에 따라 동력이 증가된다라는 거 뭐 내용도 나와 있지만 시로코펜은 정상 운전 범위가 좁고요. 그리고 유량 변동이 큰 경우에 부적합하다 이런 내용들 다 설명을 드렸고 4번에 서징의 경우에는 공기 압축성 때문에 송풍기에서 많이 생기고 그 서징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0쪽 하단에 보면 서징 영역, 운전 영역, 오버로드 영역 이렇게 표시된 그림이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정압 곡선, 전압 곡선 요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전 영역은 100%에서는 지금 서징 영역 바뀐데 익형 송풍기는 30%, 다익형은 80%만 돼도 그렇게 되더라. 해서 91쪽 상단에 익형 송풍기와 방사형과 다익형을 그려놨어요. 방사형이라는 거는 레이디얼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송풍기의 종류가 이제 91쪽에 나오는데 토출압에 따라서 팬, 블로워, 컴프레셔. 그 다음에 팬의 종류에는 원심 팬이 있고 충류 팬이 있다. 간단하게 여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쪽에 보면 서징 현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시 한번 그 그림이 나오죠. 서징 영역, 운전 영역, 오버로드 영역 이렇게 있고 우상향 구배가 있을 때 발생을 하더라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93쪽에 보면 발생 조건에는 성능곡 선상의 서징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서징 영역 내로 운전이 되는 건데 이 그림처럼 익형의 경우에는 80%, 30%까지 낮아져도 서징 영역에 안 들어가지만 시로코펜, 다익펜은 80%까지만 낮아져도 서징 영역에 포함이 되더라. 대책으로는요. 여기 뭐 여러 가지 5가지, 6가지 나와 있지만 사실 요 실무적으로는 요 3가지가 소방 실무적으로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날개 방향에 따른 분류는요. 그 아까 그림이 여기 나오죠? 94쪽 하단에 보면 다익펜의 이 기세 기울어진 방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레이디얼 펜, 후곡형 펜, 익형 펜, 그다음 충류식 펜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그림 보면 어때요? 이렇게 원이 2개 있고 원이 2개 있고요. 여기 원을 제가 잘 못 그렸는데 요게 이제 임펠러인 거예요. 임펠러에 이렇게 회전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시로코펜이고 반대쪽으로 기울어지면 후곡형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송풍기에 대해서도 자주 이제 출제가 됐었으니까 한꺼번에 정리해 놓고 요거 이제 필요에 따라서 묻는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추려서 필요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송풍기의 풍량 제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쪽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